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생대 초기인 약 2억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악어는 참 재미난 동물입니다. 초기의 악어는 지금과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도마뱀과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 모습의 변화가 없는 동물입니다. 악어가 등장하고 수백만 년 뒤에 첫 화성이 나온 조류는 참새부터 타조까지 약 1만 종으로 갈라진 것과 달리 악어는 현재 겨우 20여 종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두개골 형태만 약간 다를 뿐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어는 새를 뺀 모든 공룡이 사라진 중생대 말 대멸종에서도 살아남은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악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크로커다일, 엘리게이터, 카이만, 가비알 등 종류별로 이름이 다릅니다. 악어 종류 중에서 크로커다일은 덩치도 크고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합니다. 아프리카 나일 악어가 크로커다일입니다. 몸 길이가 최대 7m가 넘게 자라고 물소 같은 커다란 초식 동물도 잡아먹는 무서운 놈입니다. 엘리게이터 중에서 유명한 것은 미국 동남부 지역에 사는 미시시피 악어입니다. 네 종류의 악어를 얼핏 보아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엘리게이터는 위턱이 아래턱보다 크고 콧등도 넓어 머리를 위에서 보면 U자형으로 보이고 입을 다물면 이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크로커다일은 주둥이가 뾰족한 V자 꼴이고 입을 다물어도 이빨이 많이 삐져나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는 엘리게이터와 비슷하지만 더 작은 카이만이 있고 인도와 그 주변 나라에는 주둥이가 유달리 가늘며 모든 치아가 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 가비알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어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재미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특이하고 대표적인 것이 부화 온도에 따라 새끼들의 암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DDSD 현상이라고 합니다. 악어는 파충류 중에서도 드물게 포유류처럼 강한 모성애를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크로커다일은 모성애가 매우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악어의 종류 중 가비알의 수컷만이 육아에 참여하며 그 외 악어들은 짝짓기를 마치면 더 이상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암컷이 혼자 강 근처에 뒷다리로 구멍을 파고 10개에서 50개의 알을 낳은 뒤 2-3개월 뒤 부화할 때까지 알들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알이 부화할 때쯤에 새끼들은 알 속에서 어미에게 소리를 지르며 어미는 새끼들이 알에서 나오는 것을 도와 새끼 악어들이 모두 깨어나면 입으로 안전한 물가로 데려가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태어나는 악어의 성별이 결정되는 것은 알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암컷이 알을 낳고 부화할 때까지의 둥지 주변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게이터의 경우 부화 온도가 32도에서 34도이면 모두 수컷으로 태어나고 32도에서는 암수가 같이 28도에서 31도에서는 모두 암컷으로 부화되는 것입니다. 크로커다일의 경우에는 31도에서 33도씨에서는 수컷이 80% 정도 나오며 33도에서 34도씨에서는 암컷이 80% 정도 나옵니다. 다른 종의 경우에도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DDSD는 모든 악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악어뿐만 아니라 바다거북이나 도마뱀 등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어, 바다거북, 도마뱀 등의 일부 파충류는 염색체 안에 암컷과 수컷의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어 암컷과 수컷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일본 국립기초생물학연구소 이구치 타이센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TRPV4라는 단백질에 의해 엘리게이터 새끼의 성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알에서 자라고 있는 북미산 악어의 생식샘에서 열에 민감한 TRPV4라는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결과 TRPV4는 35도씨 전후 온도에서 발현되고 세포 내로 칼슘이온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수컷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 TRPV4 발현을 화학적으로 억제하자 수컷 분화의 중요한 물질의 발현이 억제돼 33도씨에서도 암컷으로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악어의 재미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구에선 위선적 모습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악어가 제가 죽인 먹이를 먹으면서 불쌍한 듯 눈물을 흘린다는 오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악어가 물 밖에 오래 나왔거나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생리현상이지 감정 때문은 아닙니다. 악어도 눈물샘이 있어 다른 동물과 같이 눈물이 나오고 그 기농도 눈을 깨끗이 하고 습기를 유지하며 세균의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악어는 눈물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아 먹을 때 눈물샘이 자극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악어는 무서운 포식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물속에서는 타인할 동물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악어는 파충류로 편온동물이고 생리해부학적으로도 포유동물에 비해 제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점을 극복하고 물속에서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것에는 그의 엄청난 무는 힘의 덕이 큽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악어가 무는 힘은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등 맹수들이 무는 힘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유동물 중에서도 무는 힘이 강하기로는 하이에나를 알아주나 그 힘은 500kg 정도입니다. 몸길이 4.5m에 이르는 엘리게이터는 무는 힘이 1000kg에 근접하고 7m가 넘는 크로코다일은 160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악어의 이빨의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원뿔 형태인 50개에서 100개의 이빨이 뿌리 없이 특별히 결합 조직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보통 2년 주기로 새로운 이빨로 교체되어 35년에서 75년의 수명을 지켜줍니다. 아래턱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 먹이를 씹거나 분쇄할 수 없습니다. 혀는 입바닥에 붙어 있어 유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식도 쪽으로 이동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주둥이를 들어 중력에 의해 먹이를 삼킬 수만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큰 동물을 물었을 경우에는 일시에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악어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악어는 강력한 턱으로 먹이의 몸뚱이를 물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자신의 몸을 사정없이 회전시킵니다. 물린 동물은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동시에 몸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죽음의 회전이라고 합니다. 잘린 먹이는 머리를 들어 중력으로 안쪽에 밀어넣어 삼키게 됩니다. 악의 위에는 물의 주머니 같은 부분이 별도로 있어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강한 산성의 위액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삼켜도 소화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악어는 한 번에 체중의 20%까지 먹을 수 있으며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 최대 6개월까지 먹지 않고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먹고 남은 고기는 저장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사체를 먹기도 합니다. 편온동물인 악어는 온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25도에서 34도씨 사이의 온도에서 활동과 식욕이 왕성하고 22도씨 이하이거나 35도씨가 넘으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40도씨가 넘으면 순환계의 되돌릴 수 없는 손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